이번 시간에는 그 3-4절 일반화된 통계적 해석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는 Generalized Statistical Interpretation인데 이거는 이 단어는 뭐냐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배웠던 양자역학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그 해석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답변을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단원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양자역학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죠? 그러니까 어떤 입자를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a particle would be found in a particular location? 그게 이제 가장 많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문제. 또 다른 거는 어떤 물리량의 기대값이 얼마냐? 예를 들면 해밀토니안의 기대값 혹은 에너지 기대값, 운동량에 대한 기대값이 얼마냐? 뭐 이런 기대값을 질문하는 문제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것 하나는 possible outcomes of an energy measurement and their probabilities.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주어진 시스템에서 에너지를 측정했을 때 그 측정 가능한 에너지 값이 얼마고 그 에너지 값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은 얼마냐 뭐 이런 질문들 많이 합니다. 그게 가장 그 양자역학에서 많이들 하는 질문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답변하느냐 그걸 체계적으로 설명한 게 이제 3-4절 통계적으로 어떤 식으로 그 해석을 하느냐를 나타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두 가지로 나눠서 이거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할 텐데 첫 번째는 이제 discrete spectral case, 그러니까 그 에너지 스펙트럼이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을 갖는 시스템, 그게 이제 속박된 상태라고 했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게 무한우물, 그다음에 조화진동자 이런 것들은 그 속박된 상태의 입자들로서 얘네들이 갖고 있는 에너지 스펙트럼이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입니다. 그래서 if the spectrum of Q hat is discrete, 만약에 Q라고 하는 오퍼레이터의 스펙트럼이 불연속적이라면 그때 얘가 갖는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은 뭐 QFN은 QNFN, 그 오퍼레이터가 Q햇이고 Q햇의 그 아이겐 펑션을 FN, 그거의 아이겐밸류를 QN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거의 Q의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ompleteness relation이라고 하는 게 완전성이라고 하는 건 뭐라고 그랬죠? 완전성은 중첩의 원리를 설명하는 겁니다. 중첩의 원리를 설명하려면 그 중첩이 되는 그 베이시스가 완전하게 다 찾아져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공간에서도 X와 3차원 공간에서의 중첩 그의 원리를 제대로 설명하려면 그 각각의 좌표 X, Y, G 좌표의 그 기저 벡터 I hat, J hat, K hat을 다 찾아주고 I hat, K hat, J hat, K hat을 다 정의하고 나서 일반적인 벡터를 정의해야지 완전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완전성의 completeness relation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겐 펑션을 그 아이겐밸류 이퀘이션부터 다 찾아주는 작업이 뭐라고 했죠? 바로 기저 벡터를 찾아주는 역할이다. 기저 벡터를 찾아주면 일반적인 스테이트 사인은 그 기저 벡터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이렇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게 completeness relation입니다. 이렇게 그랬을 때 각각의 기저 벡터는 수직하면서 규격화가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수직 규격화 조건을 만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FM하고 FN의 inner product 브라켓은 델타 MN, M하고 N이 같으면 1, M하고 N이 다르면 0. 이게 이제 수직 규격화 조건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우리가 그 중첩의 원리를 적용할 때 그 코에피션트 개수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확장 개수라고 얘기하고 이 확장 개수 expansion 코에피션트를 확장 개수라고 하는데 이 각각의 개수를 찾아주는 방법은 뭐죠? n번째 그 확장 개수를 알고 싶으면 n에 해당되는 그 아이겐 펑션을 이 그 중첩된 상태의 인너 프로덕트 그 내적을 시켜주면 됩니다. CN은 그래서 FN하고 싸이의 인너 프로덕트 브라켓으로 이렇게 구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함수적으로 나타내 주려고 하면 브라켓은 뭐냐? 브라스테이트는 항상 컴플렉스 컨주게이트 켤레복소수로 나타내주고 캣에 있는 놈은 그냥 원래의 함수로 주어지면 돼요. 그래서 F 스타 N 싸이를 이 놈이 이제 x의 함수라면 이렇게 x의 함수로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되는, 그럼 우리가 이제 코에피션트 확장 계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동함수의 노멀리제이션은 싸이 브라켓은 1이 되는 게 노멀리제이션 컨디션이죠.
이제 그거를 계산해주면 어떤 값이 나온다고 했죠? 그걸 계산해주면 각각의 코에피션트, 익스펜션 코에피션트의 절대값의 제곱을 다 더해준 게 1이 되는 게, 그게 이제 probability의 개념이잖아요. 모든 확률을 다 더해주면 1이 된다는 게 바로 normalization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파동함수의 normalization. 그 다음에 각각의 그러면 cn 제곱이라고 하는 확장계수의 n번째 코에피션트를 제곱해 준 거는 어떤 의미를,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냐면 그게 확률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cn의 제곱은 지금 이렇게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풀었을 때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에서 내가 어떠한 아이겐밸류 qn이라고 하는 아이겐밸류를 측정할 수 있는 확률에 해당되는 게 cn의 제곱입니다. c1 제곱은 아이겐밸류 Q1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 그러면 C1의 제곱. 그럼 아이겐밸류 Q3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 그러면 C3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하면 돼요. 그게 이제 코에피션트, 익스펜션 코에피션트의 제곱이 그런 특정한 아이겐밸류를 얻을 수 있는 확률. 그래서 여기 영어로는 이제 probability of getting the particular eigenvalue Qn associated with Fn. 그러니까 Fn과 관련된 QN이라는 거죠. FN과 관련된 특정한 아이겐밸류 QN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은 CN의 제곱이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기대값이죠. 기대값. expectation value. 이 psi라고 하는 스테이트의 expectation value를 계산하면 expectation value Q는 psi, Q hat psi 이거를 계산을 하는 건데 이거를 다 계산해주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이미 다 했습니다. 한번. 복습을 하는 거예요. 정리를 서머라이즈를 해주면 그건 뭐냐면 cn의 제곱 qn. 그래서 q라고 하는 스테이트의 q라고 하는 오퍼레이터가 psi에 대한 expectation value는 qn, n번째 아이겐 밸류와 그 n번째 아이겐 밸류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의 곱을 모든 n에 대해서 다 더해주면 그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q의 expectation value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에서 질문할 수 있는 대부분의 질문이 이 한 장으로 요약이 돼 있다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건 이미 수없이 많이 해왔는데 그 예제를 한 번 더 보고 갈게요. 예를 들면 어떤 무한우물이 있습니다. 폭이 A인 무한우물의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풀면 에너지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을 풀면 에너지 아이겐 수직 규격화된 노멀라이즈된 에너지 아이겐 펑션은 psi-n으로 주어지고 그리고 그거의 에너지 아이겐밸류는 뭐 EN으로 주어지고 이렇게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수없이 많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이 psi-n은 수직 규격화 조건을 다 만족해요. m하고 n이 같으면 1, m하고 n이 다르면 0. 그죠? 그럼 내가 이제 만약에 이렇게 우리가 그 베이시스를 찾아놓고 문제마다 이제 상황이 주어지겠죠. 예를 들면 어떤 문제는 어떤 중첩된 상태가 첫 번째 그라운드 스테이트하고 1차 여기 상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주어진다. 그리고 다른 스테이트는 다 0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주어진 중첩된 상태에서 C2를 구하시오. 라고 하면 C2 어떻게 구하죠? C2는 답이 얼마죠? 그렇죠. 그냥 루트 3분의 2 뭐 이렇게 나오죠. 그 루트 3분의 2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파동함수의 규격화 조건으로 에서부터 이렇게 나왔습니다. 파동함수의 규격화 조건. 이 경우는 스테이트가 우리가 고려해야 될 스테이트가 두 개밖에 없으니까 n이 1인 경우하고 2인 경우밖에 없으니까 그놈을 규격화 조건을 이용을 해주면 3분의 1 더하기 C2 제곱이 1이 돼야 되니까 그럼 C2는 루트 3분의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2라고 하는 익스펜션 코에피션트를 중첩된 상태에서 C2를 가지고 있는 스테이트, 사이트를 이렇게 인너 프로덕트로 시켜준다고 했는데 이 연산을 어떻게 하냐면 그냥 그대로 인너 프로덕트로 시켜주면 어떻게 되죠? 이 싸이에다가 스몰 싸이1, 싸이2를 대입해주면 이게 루트 3분의 1에 싸이2하고 싸이1의 인너 프로덕트 더하기 루트 3분의 2에 싸이2하고 싸이2의 인너 프로덕트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게 C2를 계산하는 거라고 했죠. 근데 싸이2하고 싸이1은 규격화 서로 수직 관계니까 얘는 0이 되고 싸이2는 그 자체가 노멀라이즈가 되니까 얘는 1이 되고 그래서 답이 루트 3분의 2가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익스펜션 코에피션트를 어떻게 계산하는가가 바로 이제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질문하는 게 뭐죠? 그럼 이 시스템에서
이렇게 중첩된 상태의 에너지의 평균가, 에너지 expectation value를 계산하시오. 해밀토니안 expectation value를 계산하면 그 값이 얼마라고요? 얘는 sum over n의 cn 제곱 en이 돼서 그 값은 얼마냐면 바닥 상태 E1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3분의 1, 그 다음 E2를 가질 수 있는 확률이 C2의 제곱 3분의 2. 그래서 해밀토니안의 그 기대값은 3분의 1 E1 더하기 3분의 2 E2가 된다는 거를 추상적, 그러니까 나타내 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디스크리트 그 스펙트럼인 경우에 쭉 정리해 준 내용들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continuous spectrum case, 그러니까 자유입자와 같은 그 스펙트럼이 에너지 스펙트럼이 연속적인 경우, 그런 경우는 불연속적인 스펙트럼인 경우는 썸메이션을 썼지만 continuous spectrum, 연속 스펙트럼인 경우에는 썸메이션을 쓰는 게 아니라 인티그랄을 쓴다고 했죠. 예를 들면 뭐 그 자유입자의 운동량에 대한 아이겐 펑션을 계산하면 그게 이제 f sub p가 되고 그게 이제 exponential ipx over h바에 비례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completeness relation, 중첩의 원리를 적용하면 중첩된 상태는 그 sub p를 다 더해주면 되는데 그게 이제 어떤 expansion coefficient가 그냥 constant가 아니고 모멘텀의 함수라서 이 모멘텀에 대해서 다 적분을 해주면 결과적으로 이제 x의 함수로만 나타나게 되겠죠. 이게 이제 연속적인 스펙트럼을 갖는 경우에 컴플릿 중첩의 원리를 나타내 준다. 그래서 패킷을 만들어줘, 웨이브 패킷을 만들어주는 작업이라고 했죠. 패킷 fp 셀프 그 fp라고 하는 고유 함수 자체는 규격화가 되진 않지만 이렇게 패킷을 만들어주면 이 패킷은 규격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경우에 expansion coefficient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라고 했죠? expansion coefficient는 우리가 Fourier transformation이다. 그러니까 CP라고 하는 게 결국은 운동량 공간에서의 파동함수를 나타내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P를 구하는 거는 CP를 구하면 그 CP를 갖고 있는 아이겐 펑션을 브라스테이트에 내적을 시켜주는 과정인데 그게 이제 FP 스타 싸이를 하고 그걸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고 FP 스타를 대입해주면 이게 루트 2파이 H바분의 1에 익스포넨셜 이게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 IPX 오버 H바에 sin X dx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요. 이게 x가 t의 함수가 되면 이제 그 t의 함수에 해당되는 거를 익스포넨셜 뭐 IT 오버 H바 뭐 이런 게 뭐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익스펜션 코에피션트를 계산을 해줄 수가 있고 요게 이제 요거는 그 t가 0일 때의 그 운동량 공간에서의 파동함수라고 하면 t 시간에서 운동량 공간에서의 파동함수는 양쪽을 다 t에 대한 함수로 바꿔주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제 phi의 대문자 phi의 p, t는 우리가 운동량 공간에서 임의 시간에서의 운동량 공간에서의 파동함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Fourier transformation이에요. 그러니까 X 스페이스에서의 파동함수하고 모멘텀 스페이스, 운동량 공간에서의 파동함수의 관계는 이런 식으로 Fourier transformation 관계를 갖는다. 그러면 이제 이거로부터 그 phi 운동량 공간에서의 파동함수도 역시 확률의 개념인데 이거 phi의 제곱에 dp 인터벌을 주면 우리가 이게 이제 운동량을 phi 제곱의 dp는 어떠한 모멘텀을 p하고 p 플러스 dp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확률, 어떤 모멘텀 p를 갖는 입자를 이런 dp라고 하는 인터벌 사이에서 발견할 수 있는 확률,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거 이제 지금 phi는 루트 2파이 h바분의 1의 인티그랄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ipx 오버 h바의 sin dx의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주면 sin x, t는 루트 2파이 h바분의 1의 인티그랄 익스포넨셜 플러스 ipx 오버 h바의 phi p, t를 해서 그걸 모멘텀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면 되죠. 그게 이제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이야. 그래서 모멘텀 스페이스의 웨이브 펑션을 p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x 스페이스에서 웨이브 펑션이 되고 x 스페이스에서 웨이브 펑션을 x에 대해서 적분해주면 모멘텀 스페이스에서 웨이브 펑션이 되는데 그때 이제 익스포넨셜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IPX 오버 H바가 이제 그런 그 트랜스포메이션,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그 연결해주는 하나의 그 중요한 인자가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이게 이제 한번 썸머리를 해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이그젬플을 한번 풀어볼게요.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하는 이그젬플을 하나 볼게요. 이 예제는 이제 델타 펑션, 델타 우물 포텐셜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델타 우물 포텐셜에 대한 바운드 스테이트를 계산을 해주면 그 바운드 스테이트의 솔루션은 이렇게 여기 킹크가 생기는 게 x가 0일 때 0에서 좌우 대칭인데 웨이브 펑션 자체는 연속적이지만 그 x에서 기울기를 계산해주면 왼쪽에서의 기울기하고 오른쪽에서의 기울기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파동함수는 연속이지만 그거의 1차 미분은 그 불연속이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이 함수가 이 그림이 나타내 주는 거고 우리가 그거를 구하면은 사인은 뭐 exponential 마이너스 m 알파 절대값 x 나누기 h 바 스퀘어가 되고 에너지 아이겐밸류는 그 네거티브가 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x가 0보다 큰 영역에서는 절대값 x는 그냥 플러스로 빠져나오지만 x가 네거티브인 영역에서는 절대값 x가 마이너스 x로 빠져나오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구한 놈을 t시간 후에 파동함수를 구해라. t시간 후에 파동함수를 구해라. 그러면은 t가 0일 때 파동함수에서 exponential 마이너스 it over h바를 붙여주면 됩니다. 그게 이제 타임 이볼루션을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t시간 후에 파동함수는 이렇게 항상 exponential 마이너스 it over h바만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그럼 what is the probability that a measurement of its momentum would yield a value greater than p0? 그럼 내가 이러한 상태의 운동량을 측정을 했을 때 운동량 값이 p0보다 큰 값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이 시스템의 운동량을 측정했을 때 운동량 값이 p0보다 큰 h바 m 알파보다 큰 값을 측정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냐라고 하는 질문인데 이거를 계산을 하려면 먼저 어떤 걸 먼저 해야 될까요? 운동량 공간에서의 파동함수를 먼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운동량 공간에서의 파동함수를 구하려면 우리가 이제 푸리에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운동량 공간에서의 파동함수 CP라고 하는 게 이제 phi sub P로 내가 phi of P로 했는데 운동량 공간에서의 파동함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psi를 알기 때문에 운동량 공간에서의 파동함수를 구해야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계산하려면 psi를 여기다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얘는 이제 코에피션트 그 상수가 h바분의 루트 m 알파를 루트 2파이분의 h바분의 1하고 같이 묶어서 해주면 h바분의 1에 2파이 그 다음 p0가 h바분의 m 알파를 제가 p0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상수가 이렇게 상수를 내가 정리를 해줬고 그 다음 인티그랄 exponential 마이너스 ipx over h바 그 다음에 psi의 핵심 그 exponential 함수가 exponential 마이너스 m 알파 절대값 x 나누기 h바의 스퀘어 이렇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이 절대값 x를 벗겨주면 x가 0보다 크면 플러스로 나오고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로 나오니까 요 놈을 정리를 해주면 x가 네거티브인 영역하고 x가 포지티브인 영역으로 나눠져서 요 지수를 exponential 마이너스 ipx 오버 h바 하고 마이너스 m 알파의 절대값 x 오버 h바 제곱을 지수를 더해줘서 0보다 큰 영역하고 0보다 작은 영역으로 구별을 해주면 0보다 작을 때는 제가 베타 마이너스로 썼고 0보다 큰 영역에서는 그 코에피션트 개수를 베타 플러스로 썼습니다. 그 베타 플러스는 h바 제곱에 iph바 플러스 m 알파 그 다음 베타 마이너스는 h바 제곱에
ph바 마이너스 m 알파. 그 다음에 이놈을 p0로 나타내주면 얘는 h바분의 ip 플러스 마이너스 p0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동안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잠깐 멈추고 아 베타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구나. 간단하게 연습장 한 줄로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1분 안에 그냥 확인이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익스포넨셜 함수를 그 적분하는 거는 뭐 쉽죠.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베타분의 베타 마이너스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분의 1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x를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0까지 뭐 이렇게 계산을 해주고 그 베타 플러스도 마찬가지로 해주면 되는데 그거를 정리를 해주면 h바분의 1에 2파 루트 2파이분의 p0가 되고 요 값을 이 적분을 정리해주면 베타 플러스 분의 1 빼기 베타 마이너스 분의 1이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 익스포넨셜 여기는 이제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왼쪽에 베타 마이너스하고 붙은 건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갈 때를 계산해 줘야 되죠. 그래서 익스포넨셜 베타 마이너스 타임스 무한대로 가는 걸 계산을 해줘야 되고 베타 플러스는 x가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걸 계산을 해줘야 되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무한대로 가는 걸 계산해줘야 되는데 그거 계산해주면 0이 돼요. 왜냐하면 베타 플러스하고 베타 마이너스에서 이 뒤쪽에 있는 놈은 실수잖아요. 이 컴플렉스는 그 x가 플러스 컴플렉스에 플러스 그러니까 무한대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그 놈은 무한대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그 어떤 파이나이트한 값을 유한한 값을 갖는데 이 실수는 여기에 베타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베타 마이너스 자체가 이 뒤쪽에 있는 빨갛게 쓴 놈이 마이너스 p0가 이미 네거티브잖아요. 네거티브에다가 무한대로 가니까 0으로 수렴을 하죠. 그 0으로 수렴하는 것 때문에 이놈이 0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베타 플러스는 플러스 p0가 되고 그래서 베타 플러스는 0보다 큰 놈 곱하기 무한대가 되니까 얘도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서 얘도 0으로 가고 요 앞에 있는 IP라고 하는 그 복소수 때문에 0으로 가는 게 아니고 뒤에 있는 실수 때문에 0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 지수함수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로 할 때 0으로 가서 이렇게 심플하게 간단한 결과식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베타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대입해가지고 정리는 쉽게 해줄 수가 있죠. 그걸 이제 정리를 해주면 최종 결과는 루트 파이분의 2에 p제곱 플러스 p0 제곱분의 p0의 3분의 2승이 됩니다. 그게 이제 운동장 공간에서의 파동함수가 됩니다. 그럼 이거를 갖다가 t시간, 임의의 t시간 외의 파동함수를 계산해주면 phi sub p의 exponential minus r et over h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t시간 외의 파동함수는 언제든지 내가 계산할 수가 있고 그럼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이 시스템의 운동량을 측정했을 때 운동량이 p0보다 큰 운동량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해라. 그러면 뭐냐면 이 운동량 공간의 파동함수의 절대값의 제곱을 p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적분한 값이 바로 운동량이 p0보다 큰 모멘텀을 발견할 수 있는 확률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요렇게 계산, 지금 마지막에 쓴 이거를 계산을 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계산하라고 하는지를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이 문제를 잘못 이해한 거고 내가 계산은 좀 틀리더라도 이거를 계산하라는 얘기구나. 그러니까 운동량 공간의 파동함수를 구해서 그놈을 운동량 공간의 그 확률을 계산을 하는데 확률이 p0부터 p가 p0보다 큰 값을 얻을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하는 거니까 그 lower limit 아래 그 밑에 있는 리밋이 마이너스 무한대가 아니고 p0에서부터 무한대까지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하라는 얘기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그 불확정성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항상 델타 그 위치와 운동량의 불확정성 관계식은 뭐 델타 x 델타 p는 2분의 h바보다 크거나 같다 말로만 계속 그랬는데 그거를 실제 증명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